네,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홍콩 현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참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현상을 가지고 지금 크래프트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저희 크래프트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시장의 위험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지난주 초부터 다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 대형주 기준 S&P 500 같은 경우가 직전 한 주간 주간 단위로 5.8% 이제 하락을 했는데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시장이 급락하던 구간 이후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도 주간 4.8% 하락을 하면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저희 모델, 인공지능 모델에서 그 시장의 위험도를 상승해서 이제 평가하는 주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난주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연방 기금 금리, EFFR이라고 이제 그 연방 그 페드로부터 금융기관들이 돈을 차입할 때 발생하는 금리인데 그 금리가 이제 상승했던 그런 이제 구간이 있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국 주식하고 이제 미국 장기 국채와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자산분 간의 코릴레이션이 깨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저희 모델이 판단했던 시장 위험 요소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럼 시장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네, 세 가지 중에 사실 가장 크게 지금 위험을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 2년과 10년물 보통 투텐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이 스프레드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 변수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경기 침체 예측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관측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일시적으로 이 투텐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결국 이제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말 기준으로는 다시 이제 그 스프레드가 6bp 선까지 벌어지는 그런 확대는 되긴 했지만 사실 올해 초에 이 투텐 스프레드가 8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던 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과 공포를 나타내는 그 무브 인덱스, 아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나오는 무브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133까지 상승을 했는데 주중에는 144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20년 코로나 위기 구간에 가장 크게 올라왔던 게 138.4였으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그 이상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반면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빅스가 30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좀 유효하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중국 주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해당 그 아이디어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중국 중심한 주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완연한 회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 1개월간 수익률을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 CSI 300 지수 5% 상승을 했고, 나머지 미국 지수는 10% 이상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낙폭이 과도해지는 이제 그 미국 증시와는 달리 중국 주식 증시만 혼자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두 번째로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연 8.6%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반면 중국은 2.1%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금리나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소비 부양책 등과 같이 좀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 이제 과거 한 15년 정도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이제 시장이 타격을 받고 반등을 했던 구간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2009년이었는데 그 당시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을 견인했던 게 중국의 이제 정책 부양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도 이제 중국이 시장 회복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